오케이. 자, 그러면 오늘 박성재 재판 네. 첫 번째 공판이었죠, 오늘. 네, 오늘 박성재 재판의 첫 번째 첫 번째 공판 기일이었고 재판관으로서는 이진관 부장이 맡고 있는 재판이었습니다. 한번 좀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오늘 이제 박성재 혐의에 대해 가지고 이제 이야기가 나왔고 그 다음에 이완규 법제처장에 관련된 이제 모두 진술이 진행이 되었는데요. 이 모두 진술은 뭐냐? 공소장에 이러한 제목이 있으니 이 사람은 유죄입니다라고 이제 설명을 해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박성재의 혐의가 뭐가 있었느냐?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부정청탁과 관련된 내용. 두 번째로는 이 내란주의 의무 종사와 관련된 내용, 세 번째로는 직권남용과 관련된 내용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정청탁과 관련된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이 구체적인 행위를 봐야 되는 거예요. 당시에 김건희가 24년 5월 5일 날 누구한테 연락을 하냐?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 텔레그램을 보냅니다. 2시 4분에 뭐라고 이야기하냐? 명품백 수수 관련된 내용 수사 보고서를 보고 싶다. 이렇게 연락을 이제 보냈었고 7시 28분에는 야, 왜 나만 수사하냐? 저기 보니까 김정숙이도 있고 김혜경이도 있지 않냐? 이 사람 빨리 수사해라.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아이 새끼야 디올백이라 하지 말고 명품백 그거 한번 더 어떻게 되고 이제 보여줘봐 그랬더니 자기가 막 쭉 봐. 야 임마 왜 내 것만 갖고 그러는 거야. 저기도 있을 거 아니야. 저기 이래.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안사람인 이 김정숙 여사와 지금 현재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의 안사람인 이 김혜경 여사한테 왜 수사 안 하냐라고 이야기를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짓고 보면 열받지 그럼 당연히. 그렇죠. 아니 누가 받으래? 누가 받으랬어? 그렇죠. 그래놓고 지수사하는 걸 지가 보면 당연히 지가 열받지. 맞습니다. 그러니까 왜 나만 하냐는 거 아니야. 아이고. 네, 이러한 상황을 보면서 이 특검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윤석열과 김건희와 박성재는 정치적인 공동체라고 이야기를 해요. 윤석열과 박성재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서울대 출신이에요. 두 번째로는 연수원 동기입니다. 같은 영도에 사법고시를 붙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검사 출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과 박성재 인연이 상당히 오래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박성재가 윤석열 정부의 법무부 장관까지 했잖아요. 그러니까 박성재와 윤석열 그리고 김건희는 정치적인 공동체다라고 지금 묻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해 가지고 특검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김건희한테 텔레그램 메시지를 받았어. 박성재 행동이 중요하잖아요. 일시발시도 있는 거잖아. 박성재는 그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 법무부에게 명품백 사건과 관련돼서는 법무부 감찰국 형사기획과장이 김세진에게 연락을 해가지고 야 명품백 관련해가지고 수사 진행 사항 보고해라고 지시를 해요. 그리고 두 번째 최혜병 사건도 있었죠. 최혜병 사건 같은 경우에도 이종섭의 변호인에게 연락을 해가지고 당시에 어떻게 진행됐는지 파악을 시킵니다. 그 두 가지를 시켰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또 있어? 명태균과 관련해서는 법무부의 검찰국 공공형사과장한테 텔레그램으로 연락을 해가지고 야 수사 상황 보고해라고 지시를 해요. 그래가지고 명품백, 최혜병, 명태균 이거를 박성재에게 보고를 합니다. 여기서 쟁점이 되는 부분이 뭐냐? 특검과 강지호는 이거 박성재가 김건희가 부탁을 했기 때문에 무조건 김건희 윤석열한테 보냈을 것이다가 제 생각이에요. 특검과. 하지만 변호인은 그래 보고 받은 거 맞아. 보고 받은 건 맞다. 하지만 김건희에게 보고 안 했다라는 거예요. 당시에 언론에서 명태균, 최혜병, 명품백이 워낙 이슈가 크니까 그냥 통상적인 업무 프로세스에서 보고를 한 것뿐이지 김건희에게 보내지 않았다라는 것이 박성재 변호인의 주장입니다. 부정 청탁과 관련된 혐의가 이렇게 현재 주장이 되고 있는 거고 혐의가 총 3개인데 그중에 내란주의 의무 종사가 가장 중요합니다. 내란 임무 종사에는 어떠한 내용이 들어가느냐, 박성재가 어떻게 계엄 당시에 행동을 했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박성재가 계엄 당일날
출입국 본부 출국 금지 조치를 시킵니다. 그죠? 12월 3일 23시 3분경에 박성재가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장 배상업에게 연락을 해요. 그래서 야, 계엄사령부에서 출국 금지 요청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 출국 금지팀 대기시키라고 지시를 내립니다. 이거는 뭐냐? 정치인들이 만약에 체포조를 막 발동시켰었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 뭐 한동훈, 그리고 뭐 그 국회의장 이런 사람들을 체포를 못했어. 그럼 그 사람들 망명할 수도 있잖아요. 해외로 나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거 자체를 원천 차단을 시켜놓은 거예요. 지금 이러한 행위가 박성재가 실제로 지시를 내렸다고 지금 내용이 나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게 진짜 충격적인데 교정본부에 수용 공간 확보를 지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계엄 당일날 23시 4분경에 교정본부장 신용해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야, 비상계엄 때 이 감옥 수용 공간 확보를 하라고 지시를 내려요. 그래서 신용해가 뭐 서울구치소장이라든지 뭐 교정본부 보안 담당이라든지 아니 교정본부 가장급 회의 이런 데에서 확보 지시를 내립니다. 야, 감옥에 있는 사람들 보낼 사람 보내고 그 해가지고 이거 수용 인원을 확보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 누구를 집어넣으려고 하느냐? 포고령을 어긴 사람들. 이런 지시를 누가 했느냐? 바로 박성재가 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이거는 이제 확인이 된 게 뭐가 있냐면 구금에 따른 수용 인원 조절 방안 문건을 작성한 게 있고요. 그리고 긴급 가석방과 추가 가석방 지시한 게 실제로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검사 파견 지시를 내려요. 박성재가 법무부의 간부회를 소집을 합니다. 근데 검사를 어디다 보내려고 했냐? 합수부에 보내려고 했어요. 합수부. 네, 합수부는 여러분들 뭐였습니까? 이재명 대통령, 한동훈이, 체포조. 우원식 체포조 이거와 관련된 게 바로 합수부였거든요. 심지어는 원래 선관위에서도 포렌식과 관련해가지고 검사를 보냈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아마 상세하게 나올 예정이라는 거예요. 야, 이거 뭐야? 12월 3일 23시 55분부터 00시 10분 법무부 간부회의 대상 검찰 과장 공공형사 과장 형사기획 과장 해가지고 검사를 합수본부에 보내려고 한 파견. 거죠. 파견. 그리고 심우정과 그렇죠. 세 차례나 통화를 했어? 네, 맞습니다. 이 심우정과 이 세 차례의 통화를 하게 되었는데 이 어떠한 대화가 오갔는지에 대해서는 지금 밝혀진 바는 없습니다. 아마 이거는 재판 과정에서 심우정과의 세 번의 통화가 어떤 내용으로 이루어졌는지가 나올 예정이에요. 아니, 봐봐라. 어? 야, 타임라인 일지 있지. 그때 지금까지는 의혹이라 그랬잖아. 근데 문건 나왔지. 그럼 작성이 됐잖아. 아, 그렇죠. 뭐 지난날에 있던 걸 갑자기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그 당시에 만들었으니까 있던 거고. 그래서 아니라고 했는데 어머머 그때 회의도 했지. 회의 대상도 있지. 회의 내용도 있지. 그리고 심우정 검찰총장이랑 세 번이나 통화를 했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기대하는 건 뭐냐면 현재 내란과 관련해가지고 검사들이 정확하게 계엄에 어떻게 개입이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만약에 심우정이 이 증인으로 나온다라고 하면 검찰이 계엄에 어떻게 개입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나올 확률이 매우 높다라는 겁니다. 야 이거 어떻게 보도 하나도 안 나오냐? 지금 그동안 나 사실 저거 지우 씨가 가져왔을 때 저거 이미 다 보도 많이 나왔던 거 아닌가 했거든요. 예. 야 내용이 다르구만. 이거를 오늘 한 명도 보도를 안 했다고. 오늘 기자 몇 명 왔어요? 거기 몇 명 오늘 왔어? 기자 많이 왔죠. 오늘 많이 왔어? 오늘 기자 한 25명 왔지. 네. 엄청 많이 왔네. 나름대로 박성재 재판이라고. 뭐 그렇다라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박성재 관련된 내용이 매우 또 중요하니까. 근데 아무도 얘기를 안 했어? 그리고 세 번째 혐의가 있었죠. 직권남용 권리 행사와 관련된 아직 안 겁니다. 끝났어? 오케이. 많아요. 아주 나쁜 놈이야. 여러분 혐의가 많아. 하여튼간 직권남용 방해가 있는데 이 출입국본부와 그리고 교정본부와 관련된 내용은 내란주의 임무에서 제가 이미 얘기를 했잖아요. 이거는
원래 의무가 아닌 내용에 대해 가지고 시켰다라는 거예요, 공무원을. 이게 바로 직권남용입니다. 근데 저희가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확인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 비상계엄 정당화 관련된 내용이에요. 계엄이 실패로 돌아갔죠. 그러니까 12월 4일 날 어떻게 하느냐. 이 박성재가 검찰 가장이나 이런 사람들을 불러요. 그 다음에 야 계엄이 정당하다라는 논리의 문건을 작성하라고 지시를 내립니다. 야당 쪽 민주당의 뭐 입법과 관련된 내용, 그리고 예산안과 관련된 내용, 그리고 탄핵과 관련 내용, 이 세 가지 때문에 윤석열이 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고, 이게 국회가 파행을 시켰기 때문에 비상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다. 정당한 계엄이었다. 아마 이런 논리를 만들어 갔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된 거였고, 이 확실히 이 박성재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을 이렇게 딱 끊어내려고 하는 느낌이 들었던 게 뭐가 있냐. 변호인은 내란주의 임무 종사 혐의와 관련돼서 이런 주장을 합니다. 아, 박성재는 비상계엄 구체적인 내용도 몰랐었고 실행 계획 알지 못했고 국무위원으로서 윤석열을 말렸지만 윤석열이 일방적으로 계엄 선포를 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비상계엄 때 되게 혼란했었고 이 계엄에 이제 프로세스가 있지 않겠습니까? 계엄 뭐 매뉴얼이라든지 그에 따라 가지고 나는 움직였을 뿐이다. 고로 나는 죄가 없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본인은 몰랐고 윤석열이 주도적으로 한 것이고 난 뭐 프로세스대로 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했었던 출입 금지를 시킨다든지 검사를 파견한다든지 그리고 구치소 현황을 알아본다 이런 것들은 나는 죄가 아니다라고 현재 주장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특히나 그 회의가 00시 10분에 끝나잖아요. 근데 00시 20분쯤에 이 직원이 올라와 가지고 포고령과 관련된 내용을 말해주면서 포고령이 위법한 거다라는 이야기를 그때 들었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무슨 뜻이냐? 나는 포고령이 정확하게 어떤 내용인지도 몰랐었고 이게 불법적인 것도 몰랐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말이 안 되는 게 뭐냐? 이 사람은 법률 전문가입니다. 법무부 장관, 여러분들 법무부 장관이에요. 누군가한테 뭔가 도움을 받아가지고 위법적인 걸 판단할 사람이 아니야. 본인이 전문가예요. 네, 그런 거고 우리가 너무 그런데 박성재만 주목하면 안 된다라는 거야. 그러면요? 아, 피고인 혼자 나왔어? 아니잖아. 그렇지. 이완규 법제처장. 그렇지.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최상목이 대통령 대행하고 있을 때 그 임명을 계속 안 했었잖아요. 헌법재판관. 이 당시에 헌법재판관으로 올리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이완규예요. 그렇죠, 기억나요. 근데 이제 이완규 같은 경우에도 제가 좀 찾아보니까 윤석열과 또 동기야, 또 서울대야, 그리고 또 검사 출신이야. 그러니까 박성재, 윤석열, 이완규가 친했다라고 볼 수 있는 정황이 되게 많다라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잡혀왔느냐? 국회에서 거짓말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행안부 장관 그리고 법무부 장관, 민정수석 이런 사람들이랑 만났어. 이 사람 뭐라고 하냐? 아씨 단순하게 저녁 식사한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 이완규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국회에서 이제 액션을 취해가지고 지금 재판까지 들어오게 된 거죠. 근데 아무리 내가 생각하고 특검이 생각을 하더라도 이거 당연히 12.3 계엄이 실패에 돌아갔었고 주요 직책을 맡았던 사람들이 안가에서 다음날 모였다라고 하면 뭔 얘기 하겠습니까? 그냥 보고했다가 소주 한 잔 마시겠습니까? 계엄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까? 이거는 사실상 정황적으로 단순 저녁 자리가 아니라 계엄과 관련된 이야기를 했다라고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거는 재판 분리 결정은 어떻게 된 거예요? 재판 분리 절차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완규의 혐의와 박성재의 혐의가 대우시가 보더라도 너무나도 상이하죠. 네. 그러면 그 박성재가 불렀을 때 증인들을 이완규가 굳이 신문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본인과 전혀 관련이 없으니까. 아무튼. 한정아, 김주현, 이상민 때만 나오겠다라는 거예요. 증인이 지금 총 16명 했다가 지금 채택된 게 11명인데 그 중에 3명의 증인이 나왔을 때만 나는 출석을 하겠다. 그때 병합해서 진행을 하겠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네, 상황이고 이제 증인으로 나오는 사람 중에 이제 주목할 만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누구냐?
김주현, 민정수석 비서관 김주현, 그리고 이상민, 윤석열, 김건희, 그리고 심우정 이 5명 우리가 조금 주목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주현 같은 경우에는 강희구 부속실장에게 전화를 만나가지고 야 개헌 문건 사인이 필요하다라고 조언을 해줬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도 우리가 좀 밝혀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 재판 같은 경우에는 아마 5월 중으로 선고가 나올 것이다. 왜냐하면 특검법 자체가 6개월 이내에 끝내라고 되어 있어요. 선고까지. 그래서 이제 이진관 재판부 같은 경우에도 6월 이내에 이제 끝내려는, 그러니까 6월 이전에 끝내려는 그런 노력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 우리 이진권 대판사님이 그렇다면 그런 거지. 아, 그렇죠. 그래서 5월 정도쯤엔 아마 나올 것 같다. 좋습니다. 네.